네,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뜨는 투자 알고리즘 찾아서 자세하게 투자 전략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너무 오랜만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의 뷰가 또 궁금해지는 금요일 장인데,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일단 키워드는 외국인 매수 따라잡기로 잡았어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매수하는 섹터를 우리가 같이 담아야 하냐라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네. 자, 같은 에너지라도 첫 번째 키워드. 원전은 강하고 풍력도 아침에 다 회복했고 하락세를 회복했고 태양광은 좀 많이 급락하고 네.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 섹터라도 지금 이 테마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원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전은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기대감 커지고 있고 체코에서도 지금 수주 기대감 네.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원전은 대선에 좀 영향을 받긴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정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일단은 긍정적이십니까? 네,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원전 섹터가 정말 오랫동안 뒤통수를 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원전의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급진적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전력 정책이 변화할 것을 예측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는 것은요. 유럽을 필두로 해서 지난 20년간 굉장히 배척받던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럽의 변화 물결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대표적으로 친환경을 선언했었던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혹은 유럽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간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SMR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간 지난 한 20여 년간 보지 못했었던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원 정책 변화 요소는 당연히 원전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제적으로 그간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낸 SMR 쪽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 원전 쪽을 그러면은 글로벌로 잘하는 국가가 어딘지를 살펴봤을 때 결국은 이제 미국과 그리고 한국, 프랑스, 중국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배척받는 국가 중에 하나죠. 네. 특히 이제 해외 쪽 수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공이나 이러한 관리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지만은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원전 사업이 우리나라 주요 건설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기자재나 주기기를 납품하는 기업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와 향후 수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원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작년부터 좀 담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또 주가가 안 움직이면 못 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움직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원전 안에서 오늘은 건설도 강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연일 52주 신고가 그렇죠. 그 외에도 원전에 들어가는 기자재 네. 단도 강하고 어떤 쪽이 좀 가장 유력할까요? 지금 이제 사실 원전 밸류 체인 쪽에서 어떤 기업이 펀더멘탈로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지금 뉴스 모멘텀으로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수주를 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각각의 범위 내에서 탑픽주를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원전 전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의 관련도가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시공 쪽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역시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나 이런 쪽에서는 BH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기업을 탑픽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과연 이제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을 매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참 고민이 되는데요. 맞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대형 원전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데만 거의 뭐 7에서 8년 오래 가까이 걸리죠. 걸리는 예.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실적으로 빨리 반영될 수 있을 것이 아무래도 이제 SMR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반기에 SMR 쪽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영향력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업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빠르게 실적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걸리죠. 원전이 짓는데 오래 걸리고 SMR은 그나마 좀 빨리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좀 SMR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에너비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태양광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IRA 수정 법안 하원 통과했고 네. 거기에 이제 그 대여 사업이 안 될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하나솔루션 주가가 어제 장중에 거의 14% 급락했고 오늘도 지금 두 자릿대로 빠지거든요. 네. 아, 좋다 그래서 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대응 어떻게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동남아 쪽에 대한 태양광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모듈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반등 그리고 이것이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의 주가 그리고 실적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좋아지기까지 사실은 버티게 만들어주는 힘 자체가 결국은 이제 IRA 세액공제에 관련된 부분이 컸고 특히 이제 국내 주요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투자를 너무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쪽에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던 IRA 쪽에서 자꾸 이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하락과 주가의 하락이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전이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썬런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20%, 30% 가까이씩 빠졌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락과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회복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점칠 시점이 분명히 다가오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상원 통과에 대한 우려라든지 추가적으로 IRA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진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재평가를 받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럼 갖고 계신 분들 손절해야 돼요? 지금 역시 이제 골치가 아픈 부분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내에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전력원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력원 쪽에서 가장 또 빠르게 성장을 했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으며 비중을 늘려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태양광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태양광 쪽에 기회가 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손실금액이 큰 현재의 상황 속에서 손절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결정은 7월 14일에 나오고요. 자, 풍력은 왜 이렇게 밑꼬리 달고 반등하는지 궁금합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SK 오션 플랜트 다 급락했다가 다시 다 회복했거든요. 네. 모멘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IRA의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도 IRA 수령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배터리 관련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 영향력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모듈이나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역시 미국 쪽의 포션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얘기하는 풍력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권이라든지 아시아권 쪽,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이겠죠. 이런 국가들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좀 적다라는 측면에서 부담감이 적게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정책 요소를 따져봤을 때는 풍력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태양광 대비해서는 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 쪽에 대한 눈높이 자체가 약화되고
전통적인 전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되는 현 상황 속에서 풍력이 뭔가 굉장히 아웃퍼폼할 수 있다. 이것은 섣부른 기대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섣부른 기대감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SK오션플랜트처럼 최근에 좀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오늘 반등하길래 언급을 드려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 바로 다음 키워드 넘어갈게요. 신고가 랠리 보이고 있는 대선 수혜 밸류업. 밸류업. 일단 증권주가 되게 강해요. 네. 연일 신고가예요. 오늘도 증권주 잘 가잖아요. 사실 증권주는 참 손이 안 가서 그래도 사야 된다입니까? 우선 1분기 실적도 사실 너무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기에 대한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운용 수익이나 이런 부분 쪽에 대한 걱정도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주요 기업들의 뭐 밸류업, 특히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요소와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법안 개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은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은행주보다는 그래도 증권주가 이제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단기적으로 증권주에 대한 대응 자체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탑픽도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밸류업의 강자라고 한다면은 메리츠 금융지주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시에 대한 흐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타날 하반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증권가에서 키움증권 좋다고 한 거 리포트 나왔었고 한국금융지주도 와 저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다니 몰랐네요. 그러면 지주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어제 또 CJ 강했고 최근에 삼성그룹주 외국인 러브콜 들어왔고요. 상법 개정안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주사를 딱 검색하잖아요. 그럼 막 80가지의 종목이 다 빨간불입니다. 네. 지주사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인가요? 사실 저는 과거의 경험칙으로 봤을 때 지주사는 제가 선호를 하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지주사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사업회사들이 뭔가 잘해서 그 콩고물을 좀 받아먹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잘하는 사업회사를 골라서 주식을 사는 것이 지주사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냈던 과거의 경험칙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떠한 쪽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모멘텀과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결국 지금 지주사의 상승 흐름은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사업회사 쪽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이러한 기대감과 수급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저평가된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종목별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봤을 때 조금 대응할 만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지주사가 어디에? 네, 사실은 이제 사업 영역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한쪽으로만 몰 수는 없으니까요. 사업 영역만 놓고 봤을 때는 자체 사업 쪽에서 엔비디아발 실적 호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두산이라는 기업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주사들은 약간 고민이 되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CJ가 또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과 아까 이제 뭐 브리핑을 해주셨다시피 결국은 이제 방한 관광객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실적의 호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산도 지금 보니까 기관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앞으로 밸류업 수혜주는 대선 이후에도 잘 갈 거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소비주 여름 전에 담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외래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도 단체 관광객도 하반기에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일단 오늘 그 화장품 쪽에 좀 이슈가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 또 일을 냈습니다. 매출 너무 잘 나왔고 화장품은 지난주부터 좀 꾸준히 주목을 받았죠. 실리콘투를 필두로 화장품 섹터에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담아야 될 시기인가요? 사실 화장품주들 우리가 이제 좀 잊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년도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가 올해 이제 조금은 아쉬운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일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소비의 회복이 나타났을 때, 혹은 이제 중국에 대한 회복이 나타났을 때 브랜드 업체들보다는 결국은 이제 ODM 업체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주가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주가의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반기 혹은 이제 2분기를 좀 대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진했었던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작년도와 재작년도와는 좀 다른 컨셉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쪽에서 중국 쪽으로 좀 이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경기는 안 좋다 해도 매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난주 연준 위원 인사들의 5명의 발언이 있었는데 모두 다 하반기에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을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쪽에 밸류에이션 상승을 많이 키워냈었던 기업들이 결국 미국 쪽의 포션이 높았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맞아요. 이제는 중국 쪽으로 좀 전환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중국 관련 대표 화장품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머릿속에는 아모레퍼시픽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새로운 뷰예요. 작년에는 미국 수출이 커야만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중국일 수 있다. 네. 이런 뷰 잡아주셨고,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향으로는 이제 대장이죠. 뭐 아모레퍼시픽 말고 다른 OEM, ODM 업체들도 계속 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요.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와 지금 CNC 인터와 같은 어떻게 보면 4대 ODM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 두 개의 기업은 주가가 전혀 반응을 못했거든요. 너무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ODM 업종군들도 조만간 회복을 하면서 네. 해당 기업들 주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8% 급락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의류주는 오늘 되게 강한데 이쪽도 OEM 수주 확대 이야기 나오는데요. 의류는 어때요? 네, 의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DM 기업은 사실 미국 쪽의 기업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국 쪽의 소비 우려가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이제 OEM, ODM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릴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관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 공장 이런 쪽, 동남아 쪽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절대적인 소비재 섹터 2개, 즉 화장품과 의류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화장품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 긍정적으로 살펴주셨고요. 마지막 키워드 반도체 모아가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 질문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케이, 반도체 모아가자라고 하셨고, 시간이 없으니까 차장님 바로 여쭤볼게요. 반도체 모아간다면 뭐 유리기판, 냉각, 장비, 레거시단 다 합해서 어떤 쪽이 가장 좋을까요? 네,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좋냐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사는 사업 영역 내에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YC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벤트가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반도체 업황 속에서도 전방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실적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는 역시 이제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테스트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산용으로 물량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네.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이 세 개의 기업은 조금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원전 르네상스를 예견해 주셨으니까 이 세 종목도 한번 하반기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